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비님.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입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사실, 제가 1대1 코칭을 받을 때도 그렇고 되게 대표님께서 굉장히 해파리처럼 투명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 되게 잘 이끌어 주세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무대를 잘 만들어 주시는데 누군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하지? 혹은 이 사람 너무 오지랖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끄집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대표님은 소통 기술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 대표님만의 또 어떤 아우라가 있으시고 확신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럴까? 아니 믿음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좀 저희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대표님이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또 존경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먹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일즈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서 밖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끄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피디님 처음에 저랑 인터뷰 찍었을 때랑 지금의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인터뷰 질문의 퀄리티가 훨씬 더 깊어지고 지금 네, 꺼내는 게 훨씬 다양하다는 걸 스스로 혹시 눈치챘어요? 조금 좀 애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애를 쓴다는 게 맞는 말. 좀 짜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하기 전까지도 그 급성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음, 질문을 해야 되지? 막 그런 또 막 짜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제가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PD 방금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어쨌든 코칭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음, 감정이 없는 그냥 공감하는 척하지 진짜 공감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니면 진짜 그 감정을 느끼질 못하면 그냥 그게 1%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한번 오해를 받은 적 있어요.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대중의 패턴이고 대중의 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남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남의 눈치를 저도 봐요. 아, 근데 남의 네. 눈치를 보는데 그걸 티를 안 내고 내가 강한 척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행동, 말, 저런 네.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랑 달라 하면 저는 이단아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네, 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신기하고 되게 참신하고 새롭고 네, 예. 그런 신비성과 독창성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이 돼요. 네, 근데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 이득을 가져다 줄 때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이득이 결국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대중들도 네, 이제는 이 정도 이제 예, 알아요. 예, 근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반대쪽에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대중들은 또 반대를 싫어해요. 음, 상대방한테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려면 과정이 쓰거워야 되거든요. 써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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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쓴 거를 또 감당을 못하고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은. 이돼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는 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반대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음, 예.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닌가? 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지? 저 사람 물론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누군가를 코칭할 때는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걸 내가 그걸 미리 캐치하고 가져다 주는 과정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 이득을 주는 그 과정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미 같은 음, 실수를 많이 반복하면서 지긋지긋한 실수를 반복해서 그거를 안 하려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음,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는 역행하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내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과정이 음, 달콤한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고객하고 기업, 고객하고 공급자의 관계는 돈을 고객은 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거나 뭔가 이제 질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지금 영업이라고 했을 때는 말발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어쨌든 훈련시켜야 돼요. 근육을 키워주거나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피디님 헬스장에 가보면 좋은 게 좋은 거인가요? 과정이 아파야 되고 나빠야 돼요. 맞잖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아프고 나빠야만이 어때요? 뱃살도 빠지고 아파야만이 어때요? 뭐 가슴 근육도 좀 커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무슨 네, 말인지. 예, 네, 네, 근육부터 시작해서 하체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땀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고객이 돈을 내고 헬스장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쓰다라는 거예요. 예. 음, 근데 저는 제가 헬스장 오너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네, 전문업에서도 이게 그대로 원칙이 그대로 본질 그대로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하지 네, 못하면 전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제 진정성을 말로 해먹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말로 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결과는 좋아하나 과정을 네, 싫어한다고. 예, 결과가 좋으나 과정을 싫어한다고. 그게 제가 코칭 상담을 받으면서 저한테 문의 오고 상담하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번, 저는 우쭈쭈 동기부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도 괜찮냐고. 왜냐면 웬만하면 여성들은 감정적이라서 좀 우쭈쭈도 네,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동기부여 우쭈쭈 이런 걸 원한다면 저기 김미경 강사라든가 저기 김창욱 교수님이라든가 뭐 음, 이런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낫다라고 난 아예 대놓고 얘기해줘요. 왜냐면 우리 네,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면 실제로 제가 우쭈쭈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해파리처럼 투명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전 음, 진정성이 없고 저는 고객들을 결국에는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면서도 어때요? 고객들이 이거를 어때요? 오해, 나를 오해할까 봐. 나에 대해서 뭐라 할까 봐 내가 우쭈쭈 해주면 저는 진정성이 없고 고객들을 사실은 속이고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왔으면 저는 제 의무를 계속 이성으로 딱 붙잡고 해야 돼요. 아, 내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내가 얘네를 우쭈쭈 하면 안 된다. 아, 얘네 지금 힘든데 내가 여기서 나도 약해지면 안 된다.
힘들면 그 힘든 속성을 나는 조금 더 차가워져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계속 네, 리마인드 하면서 내 스스로 계속 그 마인드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네, 말이 있어요. 행복을 쫓지 말고 책임을 쫓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네, 행복을 쫓지 말고 책임을 쫓아라. 저는 인간이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일찍부터 책임을 쫓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이단하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적응 많이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굳은 살이 더 많이 있고 아직도 뭔가 이런 어떤 긴장감이 전혀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 이 게임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오해를 더 많이 받아봤더니 그렇게 삶이 망가지지도 않더라. 남들한테 어쨌든 이단아란 소리 듣고 뭐 사이코패스란 소리 들어도 내가 결국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아봐 준 사람들, 진짜 변화하는 사람들은 진짜 점점 갈수록 많이 생기더라. 이게 내 데이터인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오해는 안 받고 겉으로 봤을 땐 건전한 척. 겉으로 네. 봤을 때는 되게 그 그럴싸해 보이는 의사, 그럴싸해 보이는 강사들, 그럴싸해 보이는 착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결과를 못 낸 걸 보면서 이제 분노가 차는 거예요. 우쭈쭈 동기부여한다고 해가지고 네,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성공했어야 돼요. 왜? 동기부여를 누구보다도 잘 받고 감정적으로 그걸 캐치를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왜? 네,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과연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국을 어때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중국이 네. 한국을 도와줬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죠. 전쟁 때 북한이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미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어때요? 이겨내서 그 다음에 북한까지 다 먹으려 했는데 중국군이 또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계속 싸우다가 어때요? 지금 휴전하는 과정에 있어요. 2025년 지금 7월인데도 휴전 단계에 이해돼요? 이 싸움이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음, 그냥 지금 한국은 없어요. 지금의 한국의 이 삼성 기업 뭐 이런 멋진 도로변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예? 다양한 사람들하고 국가들하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없어요. 이해돼요? 네, 차라리 제가 태어난 중국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땅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한국에 와요? 누가 북한에 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한국이라는 민족이 더 성장하고 크려면 이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거에 대한 거를 어때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만약에 어 제가 한국 사람들 밑에서만 배웠다면 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미국 사람한테서 배웠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 네, 머릿속에 문화는 미국의 문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있는 사람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아이스강 중국 사람이 아니래요. 서양 사람이래요. 왜냐면 마인드가 거기에 쩔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국적에다가 예, 지금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네, 네. 마인드는 서양 사람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인드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 안에 영혼이란 말이에요. 음, 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수강생들 코칭할 때 어떤 마인드로 코칭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에서 배운
미국 사람 그때 한국 사람 인천 상륙작전 도와줬던 그런 어떤 영웅주의처럼 그런 마인드로 제가 한국 사람들을 코칭하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어때요? 줏대가 있고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있고 예, 좀 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때 제가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자꾸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 결국 내가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 밑에서 배웠다면. 근데 네, 다행히 전 미국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깊이 간절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 또 실제로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국에서 졸업했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10년 넘었어요. 네. 네, 근데 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질 않아요. 한국 사람 다 내 고객이지, 내가 진짜 어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읽는 책이라든가, 내가 결제하는 교육이라든가 상품이랑 보면은 모두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공급하는 도구 역할을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있지만 계속 뭐 했어요? 미국 사람들 문화를 어때요? 전파하고 그 문화에 대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영업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업하고 음, 어떻게 사람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자기 이름 석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여성들에게 어때요? 그 자신감을 어때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해왔던 이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함부로 내 걸 복제는 못해요. 이거를. 근데 굳이 제 거를 담고 제 거를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을 빼앗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복을 쫓지 않고 책임감을 쫓았어요. 책임감을 쫓다 보니까 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다 많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문화를 그렇게 뼈저리게 막 깊이 그렇게 접촉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접촉 못했어요. 겨우 영어라는 언어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문화를 접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문화를 접하는 것 플러스 그 문화를 현장에서 실험하고 그 문화대로 사는 게 달라요. 미국 사람이라고도 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부자의 문화를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피라미드 가장 상위층에 0.0 몇 프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최대한 끄집어 내려가지고 예, 내가 현실에서 적용하고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누군가 나 100살 정도 산다면 어차피 그 시간 안에 나는 어떤 문화를 내 머릿속에 기억력에다가 각인시키고 살 것인가. 그게 제가 붙잡은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가요? 미용실 사장님 콜드콜로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벽을 두셨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그런 남편과의 관계 이제 뭐 이혼하시고 지금 어떤 스토커한테까지 지금 그런 안 좋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까지 저한테 다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장님 스스로가 저한테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왜 지금 당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게요. 왜 사장님 어떻게 저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하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아니 지금 선생님이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저는 그냥 누군가가 또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고, 좀 뭔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쩌면 필요했을 타이밍에 제가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과 듦이 동시에, 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알스강 대표님처럼 그런 기술, 그런 표현력,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와, 이거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거를 좀 대표님에게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에 또 이런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코멘트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특히나 대표님은 이런 세일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판다, 상품을 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거는 그냥 겉으로 떠드는 표현일 뿐이고 정말 대표님처럼 그 항상 따라다니는 고객의 성공, 고객 섬김, 고객의 문제 해결 이 3종 세트가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대표님이 그걸 행동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 제자들이 그거를 닮아가게끔 이제 지금 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집착하시는 이유가 어쩌면 앞전의 내용과 약간 조금 중복, 조금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단계 하실 때에도 이게 이 정체성이 그대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탄생된지 알아요, 혹시? 과학이요? 과학이 탄생되기 전 단계는 뷰티, 미라고 하는 거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작새 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탁 날개를 펼쳤을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과학이 시작된대요. 왜 공작새는 저렇게 아름다울까? 왜 음, 날개 깃털은 저렇게 왜 저런 느낌일까? 왜 저런 색깔일까? 왜 저런 DNA일까? 왜 공작새 머리는 저런 머리처럼 생겼을까? 왜 공작새는 이걸 펴고 있을까? 이해돼요? 만약 한 여성이 아름다워요. 예술이라고 쳤을 때 네, 한 여성이 네, 아름다워요. 그러면 왜 저 여성이 아름다울까? 거기에 과학이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예술이 먼저 있고 먼저 탄생하고 네, 그거를 탐구하는 게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 아이의 입장에서도 소방관들의 되게 멋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네, 아이 입장에서 저 소방관이 하는 일이 뭘까? 거기서부터 과학이 탐구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음, 입장에서 뭔가 동물을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네, 거기서부터 어때요? 그 취미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 아이예요. 네, 네, 그럼 저도 한 아이인데 저는 호주에 있을 때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고 앞에서 스피치하고 강연을 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강연을 할 때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찌릿찌릿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근데 그게 난 돈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강의하는 게 음, 돈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마냥 어렸을 때는 돈하고 돈 이득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뭐가 멋있어 보이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제가 처음 춤을 췄을 때도 파핀 현준이 이제 춤을 이제 팝핀을 추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예, 예, 웨이브라든가 예. 그게 나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파핀 현준의 그때 옷 스타일 아, 뭐긴 이런 거 입고 여기 위에 또 셔츠 같은 거 위에 딱 입는 게 네,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옷 스타일 입고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음, 클럽이라든가 나이트라든가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10대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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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멋있는 거가 뭐예요? 예술에 어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저 여자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는 거 뭐예요? 너무 예쁘니까 들어오고 거기다 어때요? 내가 합리성을 갖다 집어넣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아, 저걸 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댄스 학원에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또 춤 연습도 해야 되고,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많이 이렇게 연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을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을 네, 네, 찾는 과정에 나도 똑같이 어느 순간
그때 파피 현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때요? 조금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어떤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연습했던 걸 조금 조금씩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사람들이 박수 받고 여자들이 특히 나를 좋아하고 이제 전화번호 따려고 하고 할 때, 아, 이게 결과구나. 그때부터 그런 거 인기를 이제 좀 얻은 거죠. 근데 네. 호주에 갔을 때는 제가 보게 된 이 아이가 흡인된 그 예술이 뭐였냐면 기업인들이 강의를 음, 하고 기업인들 동기부여라고, 특히 2011년도 여기 뒤에 있잖아. 이게 2011년도예요. 아, 여기 네. 누가 있어요? 토니 로벤스. 토니 로벤스 맞죠? 아, 중간에 트럼프죠. 네네. 그리고 뭐예요? 로버트 키오사키. 음, 여기에 티아버 에코. 여기 제프 베조스도 있어. 제프 베조스 이때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해돼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저한테는 특히 저 토니 로벤스라는 사람이 난 그때 제일 크게 나한테 충격을 줬어요. 저 세미나에 3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호주에서 2011년도에. 저 세미나 이번에 주최했던 그 리차탄이라고 하는 회장, 말레이시아 우리 이번에 갔잖아요. 그 회장이 저 세미나를 주최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작년에 로버트 키오사키 세미나 있었는데 그거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로고고 저걸 주최했더라. 그래서 너무 막 하그하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때 티켓을 판매할 때 저희 제자들이 막 그걸 다 구매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해서. 예. 뭐 어떻게 내가 감사하다는 거 말로만 하겠어요? 네. 그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처음에 런칭되다 보니까 그때 티켓이 2,500만 원이었나? 예. 그걸 딱 5명만 보는데 3명이나 구매했잖아요. 조하영 대표님도 구매하고, 예, 준수 코치님도 구매하고, 그다음 또 누구였지? 예, 박명 사모님도 구매하고. 이해돼요? 아.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미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어떤 사명처럼 내가 막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오그라들잖아요. 또 뭐 사명 얘기하고 또 뭐 멋있는 척 얘기하고. 근데 아주 음,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파피윤준이란 표현을 쓰고 그리고 뭐 댄스 뭐 그리고 기업인 강의 뭐 토니 로빈스 막 이런 충격을 어렸을 때 받은 게 저한테는 운이었어요. 그럼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어때요? 그다음 내 진로를, 아니 거기에 빠지는 거 어떡해요? 내가 그걸 학습하고 싶은 거 어떡해요? 내가 그걸 공부하고 싶은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하는데 어때요? 마침 나한테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뭐 영양제도 팔아야 되고, 예? 그리고 댄스도 가르쳐야 돼요. 영어로. 네. 중국어도 네. 한국어도 아니에요. 영어로 가르쳐야 돼. 그래 보니까 어때? 거기에 맞는 숙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언어를 써요? 영어를 쓰는데 토니 로빈스 저런 사람들의 어떤 유튜브라든가 어떤 강의라든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계열을 쭉 듣고 막 배우고 하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막 로버트 큐 배우고 하는데 그 언어를 특히 토니 로빈스가 정말 대단했어요. 3만 명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현장, 그 동기부여 강사가. 근데 그거를 음, 제가 똑같이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파피현준의 춤을 보고 똑같이 해서 노래방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그 토니 로빈스의 그때 그 충격, 세미나에서 그 VIP 자리에 앉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네. 느꼈던 그 충격을 그대로 내 댄스 강사하면서 그 영어로 안 되는 영어를 토니 로빈스가 썼던 그 영어를 막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음, 티하버 에코라고 하는 아까 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걸 막 따라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창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춤 실력은 내가 내 댄스 학원에서 그 호주 했을 땐 제일 댄스 학원 춤 실력은 제일 꼴찌였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최고의 인기 강사였어요. 그래서 난 어,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말로
내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상품이 사실은 네, 댄스 실력이 그렇게 최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이 진짜 중요하고 에? 이 네,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 인간을 실제로 이 사람을 댄스 배우려고 오면 내가 댄스 최고의 강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고착된 마인드. 이 사람이 댄스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삶의 일부를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경험하려고 온 거예요. 삶을 재창조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내 수강생들을. 그래서 댄스 학원에 오다 보니까 어때? 스트레스도 이게 해소되고 나란 사람이 약간 몸 개그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원래는 다 각자 개인들이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네, 다가가서 말도 하고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크루 멤버가 되더라고요.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20명 가까이 졸졸졸 따라다녔던 애들이 있었어요. 제일 가까웠던 사람 한 7명, 8명 정도 되고 거의 한 20명 정도는 밥 먹으러 갈 때도 거의 막 테이블을 그게 내 페이스북에 원래 과거에 다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이 지워졌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다 기록이었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그 페이스북은 제가 지웠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과학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이스강은. 운 좋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쇼크를 받은 거예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팝핀 연주하면 팝핀 연주한테서 어때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다른 거에 쇼크를 받으면 다른 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니 로빈스 하면 토니 로빈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라고 하면 트럼프가 저를 계속 쇼크를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쇼크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하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 재벌가라서 에? 아이를 잘 네, 키웠다고 해서 에? 그래서 쇼크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혹은 그냥 단순히 춤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나처럼 삶을 재창조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쇼크를 받고 그 사람을 계속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삶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예측 가능하다 보니 얼마나 지루해요. 그 이런 네,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그 삶의 생동감이 필요한데 그 생동감을 어디서 채워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뭔가 알코올을 하거나 여자를 하거나 예?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삶을 꼭 그렇게 재조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재조정할 부분들이 일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정직하게 되게 창의적이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돈까지 벌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 봤을 때 저는 그 비전과 그 마음과 그 어떤 그 세팅 값이 처음에 운 좋게 지금 제가 얘기한 예,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어떤 저런 사람 닮고 싶다라고 하는 거, 저런 사람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쇼크 거기서부터 좀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이죠. 예. 근데 그걸 제가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가 노력을 한 거 맞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뭔가 좋은 여자를 만나도 운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여자랑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그 좋은 남자를 만나면 운으로 만날 수 있지만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건 능력이에요. 우리가 네, 돈은 네, 억대 연봉을 한 번은 벌 수 있지만 그 억대 연봉을 계속 유지하는 건 능력이에요. 이해돼요? 네. 네, 네, 근데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계속 오리발을 밑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같은데 밑에서 계속 어때요?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짜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데 일반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당연히 봐야 되는 삶,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아직 모르는 그 무지한 상태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만들거든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제 네,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마라.
당신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게 그 사람 머리에 박힐 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싸우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세일즈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잘 네. 몰랐는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나이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아, 실리콘밸리의 어떤 언어처럼 그 어쨌든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고 왜냐면 그런 걸 자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료 양들이 많아지면 그거를 최대한 다 따라해보고 안 되는 거는 배제하고 또 따라해보고 안 되는 건 배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네. 보니까 인간들은요 좋게 말해서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깨닫다 보니까 나중에는 쓸데없는 겉도는 얘기를 제가 스스로 컷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내가 배신당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 난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해서 이렇게 살았고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간은 참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서 내 원고가 달라지더라고. 내 말이 좀 세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경험을 안 하면 최대한 그 무대빨에서 그 사람들이 배웠던 언어를 놔둬 있잖아요. 무대에서는 막 예를 들면 욕을 안 하잖아요. 그 강사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일반 사람들이랑 일대일도 상대를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 잘. 네. 네. 근데 세일즈가 먹히는 순간에 찾아온 게 뭐냐면 결국 경험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씨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내가 당했던 거에 대한 리얼한 그 현장을 난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드라마처럼 듣더라고.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대화에 빨려 가다 보면 어때요? 상담에 있어서도 내가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이 말발에 원고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나한테 상담받는 사람들.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에서 좀 더 지혜를 더 많이 축적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거래가. 음,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구나. 내가 바뀌어지니까 모든 게 다, 나의 원고가 바뀌어지니까 다 바뀌어. 나의 원고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꾸 당해보니까 인간들에 대한 네. 분노가 결국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게만 전환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부정적이구나.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네. 낙관적인 사람인데 원고가 다만 그런 못되는 원고를 써서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렇지만 그게 다 어쨌든 거래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이 언어라고 할까, 이 원고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원고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따라한다고 내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그래서 코칭하면서 이거를 하나 1단계부터 주는 게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리하자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상품을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 역할을 설명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품이 1번이 아니에요. 내가 상품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뭐 하고 있냐면 거울 보고 춤만 췄을 거예요. 상품만 집중했다면. 근데 다행히 우연히 상품에 나의 춤 실력에 집중하지 않았고 나의 댄스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나머지 내가 어디에 집중했냐면 댄스 이외의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 역할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역할이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점수를 얻다 보니까 춤 실력은 일반적인데 다른 역할에서 상대방의 고객들이라고 하는 건 상품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많은 거를 사실 나한테 바란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인간들하고 소통하면서 알았어. 네. 음, 나한테 한 가지만 바라지 않아요. 피디님 만약에 배우자랑 결혼을 했고 뭔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자친구한테 한 가지만 바래야 아니면 다 바래요? 솔직히 하나, 까놓고 얘기해. 봐봐야죠. 만약 남자친구가 일단 님한테 잘해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신뢰에 기반해서 어쨌든 바람 피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네네. 섹스도 잘해야 돼. 그리고 겉보기에도 겉에도 보기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네.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줘야 돼. 그리고 뭐해?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다 봐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지하지 말아야 돼. 맞죠? 이런 네네. 점수를 다 보지 않아요? 한 남자를 어, 선택하는 게 너는 섹스를 충분히 잘하니까 나랑 해도 될 것 같아. 이래요? 아니잖아요. 너는 돈만 많으니까 나한테 막 맨날 나를 때리고 날 멍들게 만들어도 되니까 너 돈 많으니까 내가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돼요? 아무리 돈 아니죠. 많아도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맞지? 실제로 그것 맞아요. 때문에 결혼하는 여자를 나 못 봤어, 지금까지. 돈은 많은데 나한테 막 하대를 하고 막 나를 거의 막 자살 지경까지 막 나를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싹 죽여버리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난 너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겉에서는 그런데 그걸 다 속이고 어때요? 돈만 있는 것만 보고 거기 잘못 들어갔다 어때요? 당하는 거. 하나만 보고 결혼하지도 않고 하나 때문에 이혼하지도 않아요. 이혼은 내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서 이혼한 것 같아. 맞죠? 이혼할 때 이 사람이 다 나빠서 이혼해요? 아니에요. 하나는 확실하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이혼해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한 가지 꼽자면 그 남자 왜 이혼했어? 한 가지 또 좋은 게 없었어? 하나도 좋은 게 없었어. 이것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코칭업에서도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 상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다양한 역할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깨달은 거죠. 방금 지금 얘기한 거 다해. 이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세일즈의 프로세스 7단계 중에서 그 브리핑 단계에 있어서의 그 상품의 기능, 역할, 그다음 혜택 맞아요. 요 부분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담할 때 좀 무조건 그거를 계속 써요. 상품이 아니에요. 네, 전 상담할 때 어디서나 얘기할 때 그리고 제가 아마 저희 퀸즈 대학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입 밖으로 나가는 원고 중에 대부분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역할일 거예요. 제 멘트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 진정성이 그대로 계속 거기에 녹화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게 네. 들어보면 모두 다 역할일 거예요. 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거를 나는 제 수강생들에게 1000% 각인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 사람의 역할을 1000% 각인시켜보면 제 수강생들 다른 사람한테서 못 배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치명적인 거죠. 제 역할을 너무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역할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 흔치 않은 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사실 그 역할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퀸즈 대학에 그게 중점을 뒀다라는 걸 지금 저는 또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 원고를 한번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쭉. 맞아요. 예, 예, 예. 그거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조금 인지를 했으니까 좀 새겨 듣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거는 1대1 코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때 인류의 삶을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를 쫓으면 다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다가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세상엔 총 3류의 삶이 있어요. 네.
삼류의 삶, 인류의 삶은 하나를 쫓았을 때 다 얻는 삶이에요. 이류의 삶은 다 쫓는 삶이에요. 삼류의 삶은 돈만 쫓는 삶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우자를 찾을 때, 아, 이 남자가 돈 많이 버네? 의사,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인데 되게 막 병원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의사야. 어때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막 서울에 되게 유명한 동네에서 어쨌든 되게 유명한 동네에서 어쨌든 의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돈만 보고 이 의사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자꾸 여자를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버릇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딱 뻔히 내 미래가 보이잖아요. 네. 돈만 쫓으면 안 되는 거. 네. 그건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을 때인데 그러면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덜 극단적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돈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돈을 쫓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제일 작은 걸 쫓는 거예요. 피디님 돈을 쫓았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아요. 다 쫓아요. 뭘 쫓냐면 품위도 쫓아야 되고 자유도 쫓아야 되고 부모님의 건강도 쫓아야 되고 배우자 관계도 쫓아야 되고 자녀들의 그런 관계도 쫓아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는 것도 쫓아야 되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해야 되고 그리고 질적인 삶에 대해서 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배우자도 쫓아야 되고 맞잖아요. 네, 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철학적이고 되게 깊어요. 삼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인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류 아니면 이류예요. 왜? 다는 소유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걸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되게 적게 자고. 이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삶이 너무 피곤해. 근데 인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쫓는데 다 얻어요. 뭐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게으른데 게으르게 문제 해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 겉으로 봤을 때 이단하고 말도 잘 섞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기도 없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어렸을 때. 그냥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집에 집구석에서 맨날 책만 읽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고 아버지가 엄마를 자꾸 때리는 그런 것도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결국 일론 머스크 지금은 어때요? 하나를 쫓았는데 모든 걸 다 얻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를 쫓았는데. 예. 그 사람은 오직 원싱이에요, 원싱. 화성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그렇게 원싱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일 작은 걸 쫓는 거예요. 그게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돈을 쫓는다거나,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있어 보이는 그 돈 하나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요소만 내가 제대로 해결하면 편안해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피디님한테 난 이걸 계속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하면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밖에 가서 이걸 듣고 인류의 삶이 그러면 하나를 쫓는 다 얻는 삶이란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할 수 하는 어떤 여지를 저는 남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놀랐어요.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면 거기에 질문에 대한 정답을 줘야 되는데, 딱 답을 딱 매끄럽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답을, 질문을 하면 꼭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답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단순하고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특히 이런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리 질문을 잘 해봤자 그 사람이 꼭 그 질문에 맞는 똑딱 떨어지는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저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산가들의 마인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터뷰의 질문을 딱 했을 때 우리 인터뷰는 누군가를 들어보면 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정답으로 떨어진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풀 수가 없어요. 음, 예. 그게 뭐냐면 답은 찾아가는데 정답을 네.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고. 답은 항상 변형이 돼요. 음, 예. 그래서 인류의 삶이 그래서 대체 하나를 쫓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얻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네. 돈이 있다면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열심히 모아서 이 원싱을 위해서 샀어. 그럼 100억짜리 살려면 어쨌든 돈을 다 쓰지 못,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다 모으지 못해도 5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나머지 50% 쓰고. 그잖아요. 그럼 음, 5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50억을 또 모으자면 어때요? 또 앞에서 어때요? 10억짜리 한 5개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만 혼자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펀딩을 받아가지고 모으거나 맞잖아요. 네네. 근데 왜 우리가 100억짜리 얘기하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100억에서 200억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10년, 20년 안에 200억 가는, 심지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200억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아파트를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는데 여기 아파트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건물이라고 하면 그게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위치가 좋으면 어쨌든 거기에서 상가부터 시작해서 병원도 들어오고 어쨌든 그 월세 소득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네네. 근데 봐봐요. 10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구매했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200억이 되면 우리가 50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어때? 50억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근데 처음에는 50억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건물이 200억이 되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하면은 50억만 우리가 대출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많이 가격이 대출을. 200억이 됐어요. 20년 뒤든 그거는 10년 뒤든.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애초에 우리가 투자를 얼마 했어요? 애초에 예를 들면 50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 그죠? 50억 네네. 현금도 내 돈이 다 아니야. 어쨌든 현금이 5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금이 50억 들어가는데 그게 투자자 우리 아빠, 우리 뭐 친척, 나의 조카, 뭐 나의 친한 어떤 내 신뢰하는 고객 어떤 모든 돈을 합쳐서 50억이라고 되는데 대출을 더 받으면요. 이 원래 투자 받았던 현금을 그 사람들 다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음, 맞죠? 네. 근데 건물은 그대로 남아요. 음, 투자는 다 돌려주고 건물도 남고 그리고 수익률이 2배면 그 사람이 1억을 투자했다면 2억을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저,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원금을 돌려줘도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100억이 200억으로 됐을 때는 대출이 거기서 최소 못 나와도 10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음, 네. 50%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50% 100억이 나오면 기존에 50억을 어때요? 돌려주고도 나머지 50억이 더 나오는데 그 50억도 이득을 환산해가지고 다 나눠줘도 나한테 남는 것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아도 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다 돌려받았어요. 내 돈까지 스스로 원금을 다 돌려받았다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는 뭐가 남는다?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남는데 내 돈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 돌려줬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해돼요? 네네네. 돌려줬으니까 내 돈이 원금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네네. 뭐가 남아 있어요? 내 명의로 된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건물 맞죠? 그리고 월세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왜? 20년 뒤에 월세가 똑같을까요? 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 돈을 갚고도 나한테 수익률이 예를 들면 이자 돈을 갚고도 200억짜리 건물이 나한테 수익이고 뭐 이자고 세금이고 다 갚고도 나한테 1%만 남긴다고 했을 때 1%만 남는다고 했을 때 얼마 들어올까요? 200억에 10%면 20억이고
1%면 2억이에요. 1년에 2억이라는 소득이 들어와요. 다 갚고도. 맞죠? 그럼 제가 네. 물어볼게요. 2억이라는 소득이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요? 예, 수익률이 얼마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어요. 앞에서 다 갚았다고 했어요. 대출도 다시 받아가지고 어때요? 원래는 아, 50억 대출밖에 없었는데 200억이란 건물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시나리오예요. 됐을 네, 때 네, 우리가 100억이라는 대출을 더 추가로 받았어요. 추가로 네. 50억만 더 추가로 받아도 50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건물이 처음에는 내가 50억 대출밖에 못 받았는데 200억 건물에 내가 100억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뭐 했다고 했어요? 앞에 우리가 현금을 투자한 그 현금에 다 갚아줬다고 했죠. 네. 상환했죠. 상환했죠. 네. 그래서 그 대출을 100억 얻어가지고 상환하고 뭐 다 까고 다 없애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도 건물은 건물이 우리 있고, 거라고 했죠. 맞죠? 네, 그쵸. 근데 거기에서 수익률이 아까 내가 몇 프로 다 까고 나머지 월세 다 이렇게 2억, 해가지고 1년에 수익률이 얼마 남는다고 했어요? 1%라고 가정해봤다고 했을 때 2억이라고 했죠. 맞죠? 네, 그죠? 그쵸. 네, 그 2억의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서 2억이냐 이거예요. 이걸 대부분 그래요? 사람 잘 몰라요. 잘 가늠이. 수익률은 무한대예요. 아, 그러겠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무자본으로 200억 건물을 내가 가진 거랑 마찬가지. 아, 자본 없이. 이해됐어요? 네, 네, 그리고 얘가 까고 한데 원금도 낼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네. 임차인들이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자도 까고 원금도 내고 하면 이 1%라는 수익률 나머지 외에서 뭐 까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때요? 대출했던 거를 100억이면 뭐 1년에 5억씩 갚을 수도 있고 몇 억씩 갚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원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다시 또 뭐 할 수 있어요? 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제가 물어볼게요. 대출했을 때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했을 때요? 예. 세금이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네. 건물로 담보해서 세금이 없는 돈이 50억, 10억이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 앞으로 계속. 아, 나가는 야, 원금은 어때요? 그냥 다 월세. 그래서 부동산 거래 이 물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만 제대로 딱 잡았을 때는 그냥 건물이 나중에 뭐 폭탄이 터지서 뭐 어떻게 없어지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내 원금은 다 회수했어요. 음, 그냥 건물을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걔가 날 평생 먹여 살려. 어, 원금대로 다 휴지하고. 네. 그리고 이 건물 가지고 어때요? 가치가 또 올라가면 어때? 그 다시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어때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또 꼬마 빌딩 같은 거 또 살 수 있어. 어, 건물 부자가 왜 건물 부자고 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인류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피디님 음, 되게 좋은 질문했어요. 근데 그게 관계랑 건강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돈은 확실하게 이제 원심으로 되는데,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이 건강과 관계가 같이 그래서 제가 따라온다고? 답변 드렸잖아요, 음, 지난번에. 네, 그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집에 갔어가지고. 갔을 때 사업하면서 2억을 버는 거랑 월세 소득으로 1년에 2억 버는 거랑 스트레스가 사업이 스트레스 더 높을까요? 부동산에서 월세 소득 2억 버는 게 더 높을까요? 했을 때 사업이, 사업이, 당연히 사업 스트레스. 사업하면서
더 스트레스 높아요. 왜? 사업하다 보면 소송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진상 고객도 만나고 뭐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도 스트레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건강도 어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맞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왜 부동산이 라이프 스타일 더 좋냐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2억이 들어오더라도 스트레스 지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동성과 거기에 대한 관계식이 이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변동성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2억 이상 더 벌 수도 있어. 근데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이 2억이라는 배당금 같이 2억이란 들어오는 이 돈은 이거는 뭐라고 하지? 하늘에서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 예.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더 편안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네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하면서 잘못되면 바람도 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을 가지고는 어때요? 부부 관계가 어때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어디 여행 갈 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하고도 그렇고 그죠? 처음부터 월세 음, 소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때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어느 정도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관계식과 어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제일 안 좋은 건 삼류에 있는 사람들이야. 삼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너무 돈만 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중국 교포분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신장을 계속 씻어내는 저희 친척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기름 튀기는 이런 어떤 그게 막 혀에 이게 폐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죽은 제 친척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막 이런 손가락도 잘라진 사람도 있고. 예. 네. 그게 다 뭐예요? 작은 돈, 그 사람들이 막 몇백억을 쫓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공장에서 일했거나 단순히 알바를 더 많이 하면서 어때요? 그 비용을, 시간과 그거를 어때요? 그 수당을 예, 최저급 수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를 어쨌든 최대한 많이 바꿔가지고 어때요? 자기를 어때요? 막 돌렸어요. 자기의 몸을. 그래서 바꾼 돈이 어때요? 결국 작은 돈을 쫓다가 어때요? 삼류의 삶을서 어때요? 관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결국엔 어때요?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이렇게 닭장에 갖춘 듯이 그냥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인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류의 삶을.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네. 누구나 다. 근데 다만 이 아,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현실에서 적용해서 이대로 가고 있냐 없냐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계속 쓰고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3번의 이 삼류의 삶을 사는 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 되게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하지만 또 이거를 그래도 저는 정보는 충분히 들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표님하고 그때 이렇게 코칭도 하고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좀 뒤늦게 했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아마 이게 되게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되게 이런 고급 정보를 이번에 좀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좋은 정보, 좋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더 깊숙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표현하다 보면 더 생동감 있게 더 깊게 더 디테일한 것까지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 사람들이 때로는 그 흐름을 놓치면 결국에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사실은 짧아서. 걔가 안타까워요. 아, 어떻게 안타깝냐면 그냥 이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 보다 이런 생각도 한면에 들고 또 한면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게, 아직도 못 알아듣, 아직도 한 방을 원해? 씨발. 이게 나가는 거야, 이제는. 어, 아직도 한 방을 원하고, 아직도 내가 뭐 신처럼 딱 떨어지게 본인한테 내가 왜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한테 돈 일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내 왜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니도 좀 음, 내가 한마디 아 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뭐 철떡같이 알아듣고, 그럼 너도 좀 그렇게 노력해봐 하면은 또 이기겠어요. 이해돼요? 네, 근데 또 네, 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최대한 그래도 이걸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최대한 나도 표현을 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방금 지금 질문에 어때요? 더 장황하게 더 깊게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끝판왕까지도 제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부동산 강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금방 나와서 어때요? 인류의 네, 삶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하나를 예를 들면 그냥 물건을 땄을 뿐인데, 이게 내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내 자녀 관계 시간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자산가들 중에 부동산 자산가들이 가장 질적인 삶이 살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하고 물어보면요, 부동산 자산가들의 삶이 가장 질적이에요. 음,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원싱이 완벽해서 원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원싱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하나를 쫓아내는 다 얻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 한 종목을 쫓아내는데 다 얻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배우자 한 명을 제대로 쫓았는데 다 얻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자기의 종목 하나가 있겠죠. 근데 어,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이 속성을 바라는 거예요. 꼭 부동산이어야만이 인류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준비됐어요? 또, 예, 오늘 또, 또 배워가는 게 또 있네요. 한 번 들었지만 또 한 번 더 들으면서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